걱정하지 마세요. 시니어에게 고독을 극복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정말 사랑스러워서 차가 완벽하고 일회사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마치 친구가 없는 것이 곧 쓸쓸하고 불행한 노년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북적이는 모임 속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함께 추억을 나누는 모습만이 진정한 삶의 활력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사회적 통념이 사실과 다르다면 어떨까요? 친구의 숫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진정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는 이들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회적 고정관념을 뒤집고 친구의 숫자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외의 비밀을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실질적인 삶의 지혜까지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친구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고독을 재해석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지시죠.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결국 불행한 노년을 맞이할 거라고 지레짐작하곤 합니다. 마치 친구가 없는 것이 곧 인생의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명절이나 휴가철이 되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푸는 모습이나 은퇴 후에도 매일같이 친구들과 만나 활기찬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추억을 나누는 모습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웃음꽃이 피어나는 식사 자리, 함께 떠나는 여행, 밤늦도록 이어지는 수다 속에서 삶의 활력을 얻는 거죠. 이런 모습은 분명 아름답고 소중한 삶의 한 단면일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친구 모임에 늘 참석하지 않아도 혹은 소셜미디어의 친구 목록이 그리 길지 않아도 오히려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홀로 고요한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정성껏 가꾼 작은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혹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자신만의 생각에 깊이 잠기기도 하죠. 이 두 모습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사회는 우리에게 전자의 삶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후자의 삶 속에서도 깊은 만족감과 충만함을 느끼는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친구 수라는 숫자에 매달려 왔는지도 모릅니다.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소외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나도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하며 지낸다는 것을 보여주려 애쓰기도 하죠. 마치 친구가 많을수록 더 인기 있고 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가치는 그런 숫자로 매겨질 수 있는 걸까요?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며 정작 중요한 자신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친구가 많아야만 행복하다는 통념에 갇혀 우리 스스로를 불필요한 불안감과 압박 속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많지 않아도 혹은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노년을 채워가는 것일까요? 단순히 외로움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들만의 지혜가 분명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며 우리 역시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들이 가진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내면의 자율성을 확보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들이 가진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바로 내면의 자율성을 확보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죠.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사회가 제시하는 노년의 이상적인 모습이나 친구는 많아야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내면이 원하는 바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를테면 굳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강박 없이 홀로 떠나는 사색의 여행에서 더 큰 기쁨을 찾거나 복잡한 인간관계 대신 조용한 작업실에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에 몰두하며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시기죠. 이러한 태도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주체적인 삶의 설계자인 셈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보다는 스스로의 만족과 평온을 우선시하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나이 듦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다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곤 하는데 이들은 그 함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걷는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어서 친구 없이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삶의 목적이 아주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나는 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친구 관계의 유무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고 평생 꿈꿔왔던 분야를 깊이 탐구하며 새로운 지식을 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도서관에서 역사 동아리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코딩을 배우는 등 지적인 호기심을 끊임없이 충족시키며 활기를 유지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서 큰 보람을 찾기도 합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면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친구 관계를 넘어선 더 큰 의미의 목표에 몰두하며 그 과정에서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악기를 다시 배우거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글을 쓰거나 손수 가구를 만들며 창작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이들에게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어 매일 아침 눈을 뜨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어줍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춰나가듯 자신만의 속도로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영감을 받게 되죠. 이들에게 친구는 삶의 한 조각일 뿐, 삶 전체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뚜렷한 목적의식은 고독을 사색과 몰입의 시간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아 능동적으로 몰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닐까요? 자신만의 속도로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영감을 받게 되죠. 이들에게 친구는 삶의 한 조각일 뿐, 삶 전체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뚜렷한 목적의식은 고독을 사색과 몰입의 시간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찾아 능동적으로 몰입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닐까요? 그런데 내면의 충만함을 얻은 이들이라고 해서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새로운 연결에 놀라울 정도로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곤 하죠. 전통적인 의미의 친구라는 틀에 갇히기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형성되는 느슨하면서도 깊이 있는 관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이는 기존의 인간관계가 주는 부담감이나 형식적인 만남에서 벗어나 순수한 교류 자체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는 현명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서로의 생각에 깊이를 더하고 때로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유대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지식과 감성을 공유하며 이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교감과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오랜 친구들과의 가벼운 대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지적인 자극과 깊이 있는 만족감을 선사하죠.
또한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삶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면서 타인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스스로도 귀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젊은 세대에게 전통 공예를 가르치거나 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후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단순히 친구를 넘어선 멘토와 멘티, 혹은 동료 봉사자로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요.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 이들은 진정한 소속감과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반려동물과의 교감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깊은 행복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작은 존재에게서 무한한 위로와 사랑을 느끼며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소박한 루틴 속에서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이죠. 반려동물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서 고독한 시간을 온기로 채워주는 특별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호회나 관련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니 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기존의 관계를 고집하기보다 자신의 삶의 단계와 관심사에 맞춰 유연하게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들은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과 고독을 극복하는 열쇠는 친구의 수가 아닌 우리 삶의 질과 내면의 충만함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없는 삶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깊이 집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이죠. 막연하게 친구 없는 노년을 불안해하기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독을 주체적으로 다스리며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친구의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삶의 깊이와 내면의 충만함을 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깨달음은 우리에게 실로 강력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두어야만 외롭지 않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어쩌면 사회가 주입한 막연한 통념에 깊이 사로잡히곤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친구의 수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깊이 몰입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막연하게 친구 없는 노년을 상상하며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던 불안감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을까요? 고독은 더 이상 회피해야 할 쓸쓸한 그림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깊이 탐색하고 성장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귀한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리라 믿습니다. 스스로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설정하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오롯이 스스로 채워가는 삶이야말로 그 어떤 외부의 조건보다도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선사하며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비결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금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나 행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일에 더욱 큰 비중을 두어야 할 때에 와 있는 것이죠.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단단한 준비는 결국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인정이라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내면의 힘과 확고한 자기중심을 기르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립과 만족은 외부의 화려한 포장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자기 충족감과 평온함에서 비롯되는 법이니까요. 결국 고독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주변에 친구가 없는 물리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채 오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 속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와 행복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우리 내면의 공허한 상태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라시나요?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끼기보다 고요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하는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처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오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하는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흥미롭고 신선한 주제로 여러분의 기존 생각을 흔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지혜를 선사할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부의 잣대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빛나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용기 있게 찾아 나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